비가 내리는 늦은 밤, 당신의 곁을 찾아가는 서늘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밤기록입니다. 오늘 밤기록에서 다룰 이야기는요, 흔한 귀신이나 원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다른 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완벽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 끔찍한 심연에 대한 아주 차갑고도 소름 돋는 임상기록입니다. 오늘 밤기록을 찾아주신 분은 15년차 임상심리 전문가이신데요. 한지윤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심리상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한지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목소리가 벌써부터 많이 무거우신데요. 오늘 들려주실 사연이 선생님께서 직접 상담하셨던 환자분의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상담의로 일하면서 정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거든요. 조현병부터 심각한 망상장애까지. 근데 그 수많은 케이스 중에서도 이 환자의 진료 기록은 아직도 제 책상 서랍 가장 깊은 곳에 봉인되어 있어요. 도저히 다시 열어볼 용기가 안 나서요. 15년차 베테랑 전문가이신데도 다시 열어보기가 두려우신 건가요? 대체 어떤 환자였길래? 그게 3년 전 가을이었어요. 비가 아주 많이 쏟아지던 날이었는데 제 진료실 문이 아주 조심스럽게 열렸거든요. 그리고 한 2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들어왔어요. 이름은 이민지라고, 네, 가명입니다. 아무튼 민지 씨가 들어오는데 뭐 이상한 점이라도 있었나요? 그 방 안에 물먹은 오래된 종이 냄새랄까? 그런 퀴퀴하고 차가운 냄새가 확 퍼졌어요. 민지 씨가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는데 바닥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멍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얼굴은 하얗다 못해 핏기가 하나도 없고 눈동자는 초점이 완전히 풀려 있었어요. 마치 영혼이 반쯤 빠져나간 사람처럼요.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상태가 꽤 심각해 보였네요. 네,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밀었는데 찻잔을 쥔 손이 덜덜덜 찻잔이 부딪히는 달그락 소리가 진료실을 꽉 채울 정도로 심하게 떨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민지 씨 무슨 일로 찾아오셨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민지 씨가 한참을 허공만 쳐다보다가 갈라지고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선생님, 저는 제 친구가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거예요. 네? 귀신도 아니고 괴한도 아니고 친구가 무섭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친구분이 어떻게 하길래 무서우시냐, 혹시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런데 민지 씨가 갑자기 자기 양팔을 막 퍽퍽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톱으로 너무 세게 긁어서 살갗이 막 빨갛게 부어오르는데도 멈추지를 않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불안 증세가 심해 보이는데요. 아니요. 설이는요, 세상에서 저를 제일 아껴주는 애예요. 너무 완벽하고 너무 다정한 친구인데, 그런데 설이가 저를 갉아먹고 있어요. 제 머릿속에 설이가 살아요. 세상에서 제일 아껴주는 완벽한 친구인데 자기를 갉아먹고 있다. 말이 앞뒤가 전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전형적인 인지부조화 상태였어요. 보통 가스라이팅을 심하게 당한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방어할 때 흔히 보이는 패턴이거든요. 그런데 민지 씨의 상태는 일반적인 가스라이팅 피해자들하고는 결이 달랐어요. 그 눈빛이요. 공포에 질린 눈빛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배당해서 체념한, 그러니까 독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독이 퍼지기만을 기다리는 벌레 같은 눈빛이었어요. 독거미줄에 묶인 벌레 같다. 그 설이라는 친구가 대체 민지 씨에게 무슨 짓을 했길래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 첫 상담날 민지 씨의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서 제가 심호흡을 유도하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끌어냈는데요. 민지 씨와 설이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였다고 해요. 민지 씨는 지방에서 올라와서 아는 사람도 없고 소심해서 구석에 혼자 쭈그러져 있었대요. 그때 설이가 먼저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주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요. 시작은 되게 평범하네요. 그냥 친절한 동기가 다가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민지 씨가 그 첫 만남을 회상하면서 몸을 흠칫흠칫 떨더라고요.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때 설이가 자기한테 건넸던 말씨, 그 부드러웠던 목소리, 그게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고요. 지옥의 문이요? 아니, 처음엔 분명히 혼자 있는 민지 씨한테 먼저 다가와준 엄청 고마운 동기였을 텐데 대체 어떻게 그게 지옥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보통 그런 친구는
은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겉보기에는 완벽한 은인이었죠. 서리는 진짜 눈에 띄게 예쁘고 옷도 잘 입고 말도 되게 사근사근하게 잘해서 막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반면에 민지 씨는 지방에서 갓 올라와서 사투리 쓰는 것도 엄청 부끄러워하고 옷차림도 촌스럽다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었고요. 소극적이고 늘 구석에 쭈그러져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완전히 극과 극인 두 사람이네요. 네. 그런데 신입생 환영회 때 그 시끄러운 술집에서 다들 자기들끼리 떠들고 노느라 바쁜데 서리가 갑자기 민지 씨 옆자리로 쓱 다가와서 앉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술잔을 내려놓고는 아주 부드럽고 예쁜 목소리로 너 혼자 심심했지? 나랑 같이 놀까? 하면서 웃어줬다는 거예요. 민지 씨 입장에서는 그 순간 서리가 자기 인생을 구원해준 천사처럼 보였대요. 뭐 그 나이 때 그것도 낯선 서울에서 그런 관심 받으면 진짜 구원자처럼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지 씨는 자기가 되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막 벅차올랐대요. 설이 옆에 있으면 항상 그 달콤하고 진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처음엔 그 냄새가 너무 포근하고 좋았대요. 근데 민지 씨가 나중에 저한테 상담받으면서 자기 목을 막 두 손으로 조르면서 이러더라고요. 그 달콤했던 바닐라 냄새가 나중에는 썩은 단내로 변해서 코를 아무리 세게 틀어막아도 코 속 점막에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고요. 끈적하게 들러붙는 썩은 단내요. 듣기만 해도 벌써부터 뭔가 불쾌하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드는데요. 네, 본격적인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그 끈적한 지배는 대학교 2학년 1학기 때부터 아주 천천히, 아주 교묘하게 시작됐어요. 그게 전공 필수 수업 조별과제 때였는데 민지 씨가 자료 조사를 맡았거든요. 근데 다른 조원들이 민지 씨가 밤새서 해온 자료를 보고 엄청 매몰차게 지적을 한 거예요. 폰트도 촌스럽다. 내용이 엉망진창이라 쓸 게 하나도 없다. 너 때문에 점수 깎이면 책임질 거냐? 막 이러면서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학생들끼리 너무 심하게 쏘아붙인 거 아닌가요? 민주 씨 진짜 당황했겠네요. 그때 민지 씨가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얼굴은 새빨개져서 고개만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덜덜 떨고 있었대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서리가 들어온 거예요. 같은 조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잠깐만요. 다른 조인데 갑자기 거길 들어왔다고요? 민지 씨를 구해주려고요? 맞아요. 서리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다른 조원들 책상을 쾅 치면서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더래요. 너네 지금 내 친구한테 무슨 짓이야? 너희들이 뭔데 얘를 울려? 자료 마음에 안 들면 니네가 다시 하든가. 이러면서요. 조원들은 황당해서 쳐다보고 서리는 민지 씨 손목을 콱 낚아채서 그 회의실을 빠져나왔어요. 와,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민지 씨 입장에서는 진짜 평생 충성해야 할 은인처럼 느껴졌겠는데요? 백마탄 왕자님도 아니고, 그렇죠. 민지 씨는 텅 빈 다른 강의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진짜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서 울었대요.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서리가 민지 씨 뒤로 다가와서 쪼그려 앉았더니 민지 씨의 굽은 등을 아주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슥 쓰다듬으면서 귓속말로 속삭였대요. 숨결이 귓바퀴에 다 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서요. 뭐라고 속삭였는데요?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민지야, 거봐. 내가 뭘 했어. 쟤네들 다 겉으로는 웃지 속으로는 너 엄청 무시하고 촌스럽다고 벌레 보듯 한다고 했잖아. 내가 화장실에서 쟤네가 너 뒤에서 욕하는 거 다 들었어. 세상 사람들 다 똑같아. 네가 약해 보이니까 짓밟으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 절대 믿지 마. 이 세상에서 네 진짜 착한 모습 알아주고 끝까지 너 지켜주는 건 나밖에 없어. 알지? 이렇게요. 헐,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 조원들이 뒤에서 욕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도와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주변 사람들을 다 쓰레기로 만들었네요. 이건 완전 전형적인 고리파 전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악마의 속삭임이었던 거죠. 그날 이후로 서리는 아주 계획적으로
천천히 민지 씨의 인간관계를 다 토막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동기들이었죠. 민지 씨가 다른 과 친구랑 밥이라도 먹으려고 하면 서리가 갑자기 안색이 싹 변하면서 민지야, 너 걔랑 안 놀면 안 돼? 걔가 저번에 내 치마 짧다고 뒤에서 걸레 같다고 욕했단 말이야. 나 걔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막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아니, 그럼 민지 씨는 자기 은인인 서리를 욕했다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진짜 영악하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지 씨가 3학년 때 어떤 복학생 선배를 짝사랑하게 됐어요. 분위기가 꽤 좋았고 영화 보자는 약속까지 잡았거든요. 근데 약속 전날 서리가 밤 12시에 민지 씨 자취방 문을 미친 듯이 두드린 거예요. 쾅쾅쾅쾅. 문을 열어보니까 서리가 비를 쫄딱 맞고 맨발로 서서 숨을 헉헉 쉬고 있었더래요. 네? 밤 12시에 갑자기 맨발로요? 무슨 일이 생겼던 거예요? 민지 씨가 놀래서 수건으로 닦아주려고 하니까 서리가 민지 씨를 확 끌어안고 막 오열을 하더래요. 민지야, 그 선배 만나지 마. 내가 걱정돼서 그 선배 뒷조사 해봤는데 걔 여자 관계 엄청 더럽고 너 그냥 쉬어 보여서 한번 자보려고 수작 부리는 거래. 내가 직접 들었어. 너 상처받을까봐 내가 너무 무서워서 맨발로 뛰어온 거야. 이러면서요.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고 있어서. 와, 진짜 숨 막히네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민지 씨가 누구랑 연애하는 꼴을 못 보니까 회방 넣은 거잖아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하지만 민지 씨는 자기를 위해 맨발로 빗속을 뚫고 온 친구를 의심할 수가 없었대요. 결국 그 선배도 차단했죠. 그렇게 민지 씨의 주변에는 진짜 개미 한 마리 안 남게 됐어요. 근데 진짜 끔찍했던 건요. 핸드폰 검사 사건이었어요. 핸드폰 검사요? 부모도 아니고 친구가 무슨 핸드폰을 검사해요? 그걸 가만히 냅뒀어요? 그게 가스라이팅이 무서운 진짜 이유거든요. 서리가 막 소리를 지르거나 때리거나 협박을 한 게 아니에요. 민지 씨가 본가에 있는 엄마랑 통화를 하고 끊었는데 서리가 엄청 불쌍한 눈으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차가운 체온이 민지 씨 피부에 딱 맞닿게 꽉 껴안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민지야, 네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통화하는 거 보면 내가 버려지는 것 같아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것 같아. 내 세상엔 네 하나뿐인데 네가 날 떠나면 나 그냥 약 먹고 죽어버릴지도 몰라. 와, 이건 뭐 사람 숨통을 완전히 조여버리네요. 동정심이랑 죄책감을 자극해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거군요. 맞아요. 민지 씨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자기가 친구를 죽음에 몰 만큼 큰 잘못을 한 것 같은 아주 끔찍한 죄책감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리에서 민지 씨는 서리가 보는 앞에서 자기 손으로 직접 가족들 번호를 하나씩 다 차단하고 지워버렸어요. 서리가 민지 씨 손등에 자기 손을 포개고 같이 삭제 버튼을 누르면서 아주 예쁘게 웃었대요. 소름 돋네요, 진짜. 물리적인 폭력보다 이런 끈적끈적하고 숨막히는 정신적인 지배, 이 맹목적인 의존성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더 잔인하고 무서운 거군요. 네, 그렇게 민지 씨의 세상에는 오직 설이 한 명만 남게 됐어요. 철저하게 고립된 거죠. 그런데 진짜 지옥은 민지 씨가 완벽하게 혼자가 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악마가 진짜 본성을 드러내면서 시작됐어요. 완벽하게 혼자가 된 순간부터 진짜 본성을 드러냈다. 아니, 그렇게까지 공을 들여서 자기 곁에만 두려고 했으면 더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체 어떻게 돌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런 소시오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가해자들의 목적은 사랑이나 우정이 아니에요. 철저한 통제와 소유죠. 거미가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한테 독을 주입해서 그 안에 내장을 다 녹여서 빨아먹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민지 씨가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확인한 순간부터 서리는 민지 씨의 자아를 완전히 녹여버리기 시작했어요. 자아를 녹여버린다.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한 건가요?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민지 씨의 외모와 자존감을 짓밟는 거였어요. 어느 날 서리가 옷을 하나 선물로 사왔대요. 엄청 화려하고 민지 씨 체형에는 전혀 안 맞고 꽉 끼는 좀 우스꽝스러운 옷이었어요. 민지 씨가 당황해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하니까 서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차갑게 말하더래요. 설마 또 화를 낸 건가요? 아니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얼굴 표정을 싹 굳히고 위아래로 민지 씨를 훑어보면서 픽 웃더래요. 비웃는 것처럼요. 그러더니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으로 민지 씨 턱을 꽉 쥐고 거울 앞으로 끌고 갔대요.
거울 속에 비친 그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주눅든 민지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아, 진짜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는데 뭐라고 했나요? 민지야, 거울 좀 봐. 너 진짜 볼품없고 못생겼지? 네가 그동안 왜 치구가 없었는지 알아? 사람들이 네 그 우울하고 찌질한 냄새를 귀신같이 맡는 거야. 넌 나 아니었으면 평생 쓰레기처럼 혼자 살았어. 알아? 그러니까 내가 입으라면 입어. 내가 널 사람 만들어주고 있잖아. 헐, 진짜 돌았네요. 아니, 그동안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친구라면서요. 갑자기 넌 쓰레기다, 불품없다, 이런 폭언을 쏟아내는데 민지 씨는 반항을 안 했어요? 그게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민지 씨의 세상에는 판단 기준이 설이 딱 한 명뿐이거든요. 부모도 친구도 다 끊어냈으니까 자기가 진짜 쓰레기인지 아닌지 물어볼 사람조차 없는 거예요. 민지 씨는 그 거울 앞에서 수치심에 몸을 바들바들 떨면서도 미안해. 네가 나 사람 만들어주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빌었다는 거예요. 아, 완벽하게 길들여졌군요. 가스라이팅의 가장 무서운 단계네요. 자기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 네, 맞아요.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설이가 민지 씨의 기억마저 조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둘이 같이 밥을 먹다가 설이가 민지 씨 뺨을 숟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모욕적인 말을 했어요. 민지 씨가 너무 상처받아서 다음날 조심스럽게 설이야, 어제 네가 한 말 때문에 나 너무 아팠어. 이러면요. 설이가 발뺌을 했나요? 뭐 내가 언제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요. 발뺌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민지 씨를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민지야,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언제 그랬어? 너 요새 좀 이상해. 혹시 망상증 같은 거 있어? 헛것이 보여? 정신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진짜 무섭다. 미치겠다. 자기 자신이 미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지 씨는 분명히 어제 숟가락에 맞은 뺨의 감각이 남아있는데 유일하게 믿는 설이가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니까 진짜 내가 미친 건가? 내가 환각을 본 건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심지어 자기가 느끼는 감정조차도 설이한테 허락을 받아야 했어요. 감정을 허락받는다고요? 그건 무슨 뜻인가요? 민지 씨가 슬퍼서 눈물이 나려고 해도 설이를 먼저 쳐다보는 거예요. 나 지금 슬퍼도 돼?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맞는 거야? 하고요. 완전히 뇌를 아웃소싱한 거죠. 그리고 설이는 민지 씨가 잠을 자는 것까지 통제했어요. 잠을 통제한다고요? 설마 잠도 못 자게 한 거예요? 네. 새벽 2시, 3시에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요.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수십 통, 수백 통을 해요. 전화를 받으면 특별한 용건도 없어요. 그냥 자기 기분 나빴던 일, 남 욕하는 걸 2시간, 3시간씩 일방적으로 떠드는 거예요. 민지 씨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졸기라도 하면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대요. 네? 비명이요? 네. 너 지금 잤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얘기하는데 넌 잠이 와? 너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당장 내 방으로 튀어와! 하고 막 발작하듯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럼 민지 씨는 새벽 4시에 맨발로 뛰어나가서 서리자취방 문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했대요. 살려달라고, 제발 버리지 말라고요. 아, 진짜 구역질이 날 것 같네요. 이건 그냥 영혼을 고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영혼의 고문. 그 과정에서 민지 씨의 몸도 완전히 망가져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음식을 먹으면 다 토해내고 불면증에 시달려서 눈 밑은 새카맣고 그 첫 진료날 민지 씨가 제 진료실에서 자기 팔을 피가 나도록 긁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불안 증세 심할 때 그렇게 자해하듯이 긁는다고 하셨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기 피부 밑에서 서리의 목소리가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긁어서 그 벌레를 파내지 않으면 서리가 자기 뇌 속까지 파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손톱에 피가 맺을 때까지 살을 벅벅 긁어댄 거예요. 피부 밑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 와, 진짜 사람이 완전히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까지 갔네요. 네. 그런데 선생님,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민지 씨한테 최면 치료를 시도해봤는데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꺼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최면 상태에 빠진 민지 씨의 입에서 도저히 민지 씨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는 목소리요? 잠깐만요, 선생님. 최면 상태인데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목소리가 나왔다는 건가요? 설마 무슨 귀신의 빙이라도 된 것처럼요? 빙의. 네.
차라리 귀신이 씌인 거라면 무당을 찾아가서 굿이라도 했겠죠. 그런데 이건 심리학적으로 해리성 정체성 장애, 흔히 말하는 다중인격의 초기 증상과 비슷하면서도 아주 묘하게 달랐어요. 그날 진료실 상황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밖에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최면 유도를 위해서 조명을 아주 어둡게 낮춰놓은 상태였어요. 네. 비 오는 날 어두운 진료실. 분위기부터가 벌써 숨죽이게 되네요. 민지 씨는 리클라이너 소파에 깊숙이 누워 있었고 저는 메트로놈의 똑딱거리는 소리에 맞춰서 천천히 민지 씨를 깊은 무의식 상태로 유도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서요. 평소에 워낙 심신이 지쳐있던 상태라 방어 기제가 무너져서 최면에 아주 쉽게 걸리더라고요. 숨소리가 아주 고르고 깊어지는 걸 확인한 뒤에 제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어요.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민지 씨, 지금 민지 씨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뭔가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을 꺼내보세요. 라고요. 보통 2단계에서는 환자들이 숨죽여 울거나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면서 몸을 웅크리거든요. 그런데 민지 씨는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그때까지 계속 덜덜 떨리던 민지 씨의 턱끝이 갑자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는 잔뜩 굳어있던 어깨가 스르륵 풀리면서 몸이 완전하게 이완되더라고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그러더니 고개가 오른쪽으로 기괴할 정도로 툭 꺾였어요. 그 어두운 조명 아래서 민지 씨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뱀이 또아리를 틀듯이 쓱 하고 비틀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헐, 미친. 상상만 해도 온몸에 닭살이 쫙 돋네요. 환자가 갑자기 웃었다고요? 네. 한쪽 입꼬리만 기괴하게 씩 올라가는데 눈은 꽉 감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입을 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덜덜 떨리던 그 쉰 목소리가 아니라 아주 낭낭하고 예쁘고 묘하게 콧소리가 섞인 애교가 철철 넘치는 20대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와, 잠깐만, 그럼 그 목소리가 설마 우리 불쌍한 민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가요? 글쎄요. 제가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등줄기에 식은땀이 쫙 흐르더라고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억누르면서 애써 침착한 척 물어봤죠. 누구시죠? 당신은 누군가요? 하고요. 네네.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입꼬리가 더 찢어질 듯이 올라가더니 킥킥킥 하고 아주 기분 나쁜 가벼운 웃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요? 저는 우리 멍청한 민지 단짝 친구 설이인데요. 아, 선생님. 우리 민지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얜 저 없으면 숨도 혼자 못 쉬는 병신이란 말이에요. 호호호. 아, 진짜 구역질 나네요. 귀신이 아니라 그 가해자 설이의 인격이 민지 씨 머릿속에 완벽하게 자리 잡았다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기를 감시하게 만든 거네요. 정확해요. 그게 바로 이 사건이 끔찍한 이유예요. 설이의 가스라이팅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했는지 민지 씨의 뇌가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설이의 인격을 아예 내면화해버린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이가 옆에 없을 때조차도 뇌 속에 기생하는 내면의 설이가 민지 씨를 통제하고 욕하고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환자의 뇌세포를 파먹고 자라난 거대한 악성 종양 같았어요. 와, 진짜 살아있는 인간이 만든 최악의 지옥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최면 상태의 그 가짜 설이랑 대화를 계속하신 건가요? 네, 어떻게든 이 기생충 같은 존재를 분리시켜야 했으니까요.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설이가 아닙니다. 민지 씨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민지 씨에게서 당장 떨어지세요. 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소파에 누워있던 민지 씨가 상체를 확 하고 일으키는 거예요. 눈은 여전히 감은 채로요. 헉, 눈도 안 뜨고 갑자기 일어났다고요? 네. 그러더니 고개가 저쪽, 제 얼굴 앞까지 바싹 들이밀었어요. 그 숨처리가 제 코끝에 닿을 정도였는데 입에서는 여전히 그 낭낭한 설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선생님, 고작 이런 얄팍한 속임수로 날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내 거예요. 머리카락 한 올부터 발톱 끝까지 다 내 거라고요. 얘가 나 배신하려고 여기 왔죠? 그럼 벌을 받아야지. 벌을 받는다고요? 무슨 벌이요? 설마 자해라도 하려는 건 맞아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민지 씨의 양손이 갑자기 자기 자신의 목을 콱 쥐어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세게 조르는지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리고 순식간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더라고요. 숨을 모셔서 컥컥 캑캑거리는 괴상한 소리가 나는데 입꼬리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킥킥킥 웃으면서 자기 목을 조르는 거예요. 아, 미쳤다. 선생님, 빨리 말려야죠.
제가 너무 놀라서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서 민지 씨 손을 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비쩍 마르고 힘없던 환자가 어디서 그런 괴력이 나오는지 제 힘으론 도저히 손이 안 떼어지는 거예요. 손톱이 민지 씨 몰살을 파고들어서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 이러다 진짜 환자가 내 앞에서 질식사하겠다 싶어서 급하게 최면 각성 암시를 외쳤어요. 손뼉을 짝 치면서 민지 씨 당장 눈 떠요. 하나, 둘, 셋 깨어납니다. 하고요. 깨어났나요? 네, 손뼉 소리와 함께 민지 씨가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더니 손에 힘이 탁 풀리면서 바닥으로 풀썩 고꾸라지더라고요. 목을 부여잡고 콜록콜록 막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하내듯이 숨을 헐떡거렸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깨어난 민지 씨는 방금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을 하나요? 전혀요. 완전한 블랙아웃 상태였어요. 제가 숨을 헐떡거리는 민지 씨를 부축해서 앉혔는데 민지 씨가 자기 목에서 나는 피를 보고 너무 놀라서 또 막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또 미친 짓을 했나 봐요.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바들바들 떠는데 제가 정신과 의사 생활하면서 환자 앞에서 같이 울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 처참하게 박살난 영혼을 보니까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 정도로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진 환자를 눈앞에서 봤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 가해자랑 무조건 떼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하셨나요? 경찰 신고가 참 애매했어요. 서리가 물리적으로 때리거나 돈을 갈취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법적으로 증명하기가 정말 까다롭잖아요. 게다가 민지 씨 본인이 신고를 극도로 거부했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물리적, 정신적 완전한 격리였어요. 그날 바로 민지 씨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죠. 아까 부모님 번호도 다 지우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연락을 하셨어요? 민지 씨 핸드폰 통신사 조회하고 대학 학과 사무실 통해서 겨우겨우 본가 연락처를 알아냈어요. 부모님이 밤기차를 타고 허겁지겁 올라오셨더라고요. 딸이 그 지경이 된 걸 보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혼절하셨고요. 저는 부모님께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당장 민지 씨 핸드폰을 해지해버리고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폐쇄병동으로 입원시켜야 한다고 당하게 권유했어요. 폐쇄병동이요?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로 폐쇄병동까지 가는 건 꽤 극단적인 조치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민지 씨는 언제 다시 그 가짜 서리의 목소리에 조종당해서 자기 목을 조르거나 아니면 병원을 뛰쳐나가서 서리한테 무릎을 꿇으러 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상태였어요. 자타의 위험이 극도로 높았기 때문에 보호병동 입원이 유일한 살 길이었죠. 민지 씨 반응은 어땠나요? 순순히 입원을 하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데 민지 씨가 마약 중독작을 금단 증상 겪는 것처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모님 얼굴을 활히고 물어 뜯으려고 하고 눈이 뒤집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헐, 부모님을 공격했다고요? 네. 놔! 이거 놔! 우리 서리가 기다린단 말이야. 나 지금 안 가면 서리가 나 버려. 나 서리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러면서 악을 쓰는데 그 성인 남자 보호사 3명이 달라붙어서 억지로 안정제를 투여하고 나서야 겨우 병실로 옮길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시고 저도 온몸이 땀 범벅이 돼서 주저앉았죠. 와, 진짜 사람 하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너무 끔찍하네요. 그래도 일단 병동에 입원시켰으니까 당분간 서리가 접근할 방법은 없어진 거잖아요. 좀 안심이 되셨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제 천천히 뇌 속에 박힌 기생충을 빼내는 치료만 집중하면 되겠다라고요. 그런데 그건 제 완전한 오판이었어요. 제가 상대하고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완벽한 악마라는 걸 그때는 미처 몰랐던 거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그 설이라는 여자가 병원까지 쳐들어온 건 아니죠? 민지 씨를 입원시키고 딱 3일 뒤였어요. 그날은 비가 그치고 날이 되게 덥고 습한 늦은 오후였거든요. 예약된 환자 진료를 다 끝내고 접수처 직원도 퇴근하고 클리닉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어요. 민지 씨 차트를 정리하면서 다음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혼자 계셨다고요? 벌써부터 무서운데 딸랑 하고 클리닉 출입문 종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누가 왔지? 하고 진료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근데 복도로 딱 나가는 순간 숨이 탁 막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서 있었나요? 아무도 안 보였어요. 대기실은 텅 비어 있었는데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습하고 더운 공기 사이로 아주 짙고
끈적끈적하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달콤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클리닉 전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바닐라 향수요? 그거 아까 민지 씨가 말했던 서리한테서 난다는 그 냄새잖아요. 네. 제 뇌리에 민지 씨가 했던 말이 번쩍 스쳐 지나갔어요. 코 속에 끈적하게 들러붙어서 숨이 막히는 냄새. 그 냄새를 맡자마자 저도 모르게 등골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뒷걸음질을 쳤거든요. 그때 접수대 기동 뒤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렸어요. 또각, 또각. 아주 여유롭고 천천히 걷는 소리요. 아, 미치겠다. 그리고 한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하얀색 실크 블라우스에 머리 세팅도 아주 완벽하게 하고 화장도 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진짜 한눈에 봐도 너무 예쁘고 매력적인 20대 여성이었어요. 그녀가 저를 보더니 눈웃음을 살짝 지으면서 아주 낭낭하고 예쁜 목소리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설이 맞죠? 뭐라고 하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지만 꾹 참고 어떻게 오셨냐? 진료 마감됐다. 라고 딱딱하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제 앞으로 한 발짝 더 다가오면서 이러더라고요. 아, 진료받으러 온 건 아니고요. 제가 찾는 사람이 여기 있을 것 같아서요. 찾는 사람이요? 당연히 민지 씨를 찾으러 온 거네요. 네. 그러더니 아주 예의 바르게 허리를 살짝 숙이면서 이름은 이민지라는 환자랑 제일 친한, 민지 보호자 되는 사람인데요. 제 이름은 백설이라고 합니다. 우리 민지, 지금 여기 숨어 있죠? 이러면서 입꼬리를 슥 올리면서 웃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친 소시오패스네요. 자기가 보호자라고요? 뻔뻔하게 의사 앞에서? 그 웃는 모습을 보는데 최면 상태에서 자기 목을 조르며 웃던 민지 씨의 그 기괴한 표정이랑 완벽히 겹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프로니까 포커 페이스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주 건조하게 대답했죠. 환자의 개인정보와 내원 여부는 누구에게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보호자시라면 직계 가족분과 함께 오세요. 당장 나가주시죠. 라고요. 잘하셨어요. 단호하게 끊어내야죠. 그랬더니 서리가 순순히 나가던가요? 아니요. 제 말을 듣더니 서리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깨를 막 들썩거리면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막 울면서 선생님, 제가 민지를 얼마나 아끼는데 민지가 요새 너무 이상해서 연락도 안 되고 저 진짜 민지한테 무슨 일 생겼을까 봐 피가 마르는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오열을 하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는 연기력이네요. 아까 민지 씨가 말했던 그 동정심 유발 작전, 똑같이 의사 선생님한테도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 제가 민지 씨한테 그 끔찍한 실체를 듣지 못했다면 저도 속아 넘어갈 만큼 완벽한 불쌍한 피해자의 연기였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 반응도 안 하고 가만히 노려보고만 있었거든요. 한 1분쯤 지났을까요? 계속 노려보니까 서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는 소리가 뚝 끊기더라고요. 기계 전원 끈 것처럼 한순간에요. 그리고 손으로 가리고 있던 얼굴을 천천히 들었는데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뽀송뽀송한 얼굴로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 눈빛이 어땠길래요?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길 가다 마주치는 흔한 아기가 아니라 파충류가 아주 조용히 자기 구역에 침범한 사냥을 평가할 때 짓는 그런 싸늘하고 텅 빈 눈빛. 저를 벌레 보듯이 위아래고 훑어보더니 목소리 톤을 싹 바꿔서 아주 낮고 차갑게 속삭이더라고요. 목소리 톤을 싹 바꿔서 낮게 속삭였다고요? 아, 소름 돋아. 대체 뭐라고 한 거예요? 설마 선생님까지 해치겠다고 협박이라도 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냥 대놓고 하는 협박보다 훨씬 기분 나쁜 식이었어요. 서리가 그 무표정한 얼굴로 제 책상 위를 손가락으로 슥 훑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참 성실하시네요. 영업시간도 지났는데 이렇게 환자 차트나 정리하고 계시고. 아까 민지 차트 보고 계셨죠? 그거 이제 필요 없으실 텐데. 필요 없다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서리가 갑자기 킥킥대며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귓가에 얼굴을 확 들이밀고는 아주 끈적하고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선생님은 참 똑똑하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멍청하시네요. 민지 머릿속에 제가 살고 있다고. 아까 최면할 때 제가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작 폐쇄병동 문 하나 잠근다고 제가 민지를 못 만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선생님, 서리가 최면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고요? 선생님이랑 민지 씨 둘만 있었던 진료실에서 한 얘기를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발끝까지 쫙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리는 제 반응이 재밌다는 듯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민지는요, 자면서도 제 목소리를 들어요. 제가 부르면 언제든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선생님이 아무리 가둬놔도 민지는 결국 제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지가 저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거든요. 마지막 선물? 아니, 그 말은 설마 민지 씨한테 무슨 끔찍한 짓을 시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 말을 남기고 서리는 아주 우아하게 돌아서서 나갔어요.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멀어지는데 대기실에는 여전히 그 역겨운 바닐라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병동으로 전화를 걸었죠. 제발 아무 일 없어야 한다고 기도하면서요. 네. 병동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민지 씨 괜찮대요? 간호사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민지 씨는 안정제를 맞고 깊이 잠들어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대 누구도 면회시키지 마라. 특히 백설이라는 여자가 오면 경찰부터 불러라. 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진료실로 돌아왔는데 제 책상 위에 이상한 게 놓여 있었어요. 이상한 거요? 아까 서리가 있던 자리인가요? 네. 아까 제가 정리하던 민지 씨의 진료 차트 있잖아요. 그 차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제가 쓰지도 않은 문장이 빨간색 펜으로 휘갈려 써져 있었어요. 선생님, 민지는 이제 제 거예요. 다음은 선생님 차례고요. 세상에, 그걸 언제 쓴 거예요? 서리가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짧은 순간에요? 저도 모르겠어요. 분명히 제가 보고 있던 차트였는데 어느 틈에 그걸 썼는지. 손이 덜덜 떨려서 차트를 떨어뜨렸는데 그 종이 사이에서 뭐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민지 씨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한 움큼이었어요. 뿌리째 뽑힌 것처럼 피가 살짝 묻어있는. 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병동에 갇혀있는 민지 씨 머리카락을 서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클리닉 문을 겹겹이 잠그고 불을 다 켜놓고 앉아있는데 자꾸만 복도에서 또각또각 하는 구두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환기구에선 계속 그 바닐라 향 냄새가 스며나오는 기분이 들어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마치 서리가 제 방 구석 어딘가에 숨어서 저를 비웃으며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문가이신 선생님조차 그렇게 공포를 느끼셨다니. 그 설이라는 여자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악마 그 자체였네요. 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병동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가 사고를 쳤다고요. 사고라뇨? 설마 민지 씨가... 아니죠. 민지 씨가 새벽에 갑자기 깨어나더니 자기 손톱으로 자기 온몸에 글자를 새겨 넣었대요. 간호사들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온몸이 피투성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자요? 무슨 글자를 새겼는데요? 그게... 민지는 이제 제 거예요. 다음은 선생님 차례고요. 이 문장들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팔다리에 새겨놨더래요. 마치 서리의 인격이 민지의 육체를 완전히 점령했다는 선전포처럼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병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대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 또 서리가 있었나요? 아니요. 병실 문틈 사이로 민지 씨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아까 최면 때 들었던 그 낭낭하고 예쁜 서리의 목소리로요. 선생님, 오셨어요? 저 이제 좀 예뻐졌죠? 잠깐만요. 병실 문틈 사이로 그 진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렸다고요? 아니 분명히 안에는 온몸에 글자를 새기고 피투성이가 된 민지 씨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을 천천히 열었거든요. 그 안의 풍경은 진짜 제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어요. 흰색 환자복은 온통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바닥에도 핏방울이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정작 민지 씨는 아주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침대 위에 앉아 있었어요. 우아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고요? 그 고통스러운 자해를 해놓고요. 네. 고통을 느끼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허공을 보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아주 기분 좋은 듯이요. 그러다 문을 열고 들어온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입꼬리가 한쪽만 뱀처럼 쓱 올라가면서 웃는 거예요. 어젯밤 제 클리닉에 찾아왔던 그 진짜 설이랑 완벽하게 똑같은 표정으로요.
미쳤다 진짜. 그리고 저를 향해 고개를 살짝 까딱하더니 그 낭낭한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가둬놔도 소용없다고. 민지는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애라니까요. 거봐요. 제 이름 예쁘게 새겨놨죠? 와, 완벽하게 인격이 먹혀버린 거네요. 원래 민지 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설이라는 악마가 둥지를 튼 거잖아요. 맞아요. 육신은 민지 씨지만 알맹이는 서리가 되어버린 거죠. 완벽한 정신적 살인이었어요.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이요. 저는 그 기괴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병원을 빠져나와서 그 길로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경찰서요? 그래요. 당장 그 진짜 설이를 잡아서 처벌해야죠. 아까 클리닉에 무단 침입도 했잖아요. 네, 저도 어떻게든 그 여자의 민낯을 까발리고 싶었어요. 민지 씨의 대학 동기들을 수소문해서 진짜 백설이를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죠. 결국 경찰이 설이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어요. 저는 드디어 그 악마가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서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눈앞에 나타난 설이는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달랐다고요? 어떻게 달랐는데요? 클리닉에 찾아왔던 그 당당하고 소름 끼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전혀요. 화장기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에 헐렁한 카디건을 입고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바들바들 떨면서 경찰서로 들어오더라고요. 형사 앞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엉엉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오열을 했다고요? 형사들 앞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 건가요? 코스프레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조작된 서사를 만들어 왔어요. 형사가 민지 씨 자해 사건을 언급하니까 설이가 숨이 넘어갈 듯이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형사님, 제가 피해자예요. 민지가 저한테 미친 듯이 집착했다고요. 처음엔 불쌍해서 친구해줬는데 나중에는 제 옷차림, 말투, 심지어 제가 쓰는 바닐라 향수까지 똑같이 뿌리고 다니면서 저를 스토킹했어요. 제가 도망치려고 번호도 바꾸고 연락도 끊었는데 민지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해서 저 너무 무서워서 매일 신경 안정제 먹고 살아요. 이러는 거예요. 헐, 미친. 완전 반대로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아니, 선생님 클리닉에 찾아와서 협박했던 건 어떡하고요? 그거 경찰한테 다 얘기하셨죠? 당연히 다 얘기했죠. 어젯밤에 이 여자가 내 클리닉에 와서 협박을 했다. 내가 차트에 남긴 빨간색 글씨도 이 여자가 썼다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경찰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서류를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서류야? 무슨 사료인데요? 어제 그 밤에 그 시간대 설이는 자기 본가인 부산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밥을 먹고 결제한 식당 영수증, KTX 탑승 기록, 심지어 식당 CCTV에 찍힌 모습까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요. 네? 잠깐만요. 그럼 어제 선생님 클리닉에 찾아와서 바닐라 향수 냄새 풍기면서 비웃고 갔던 그 여자는 대체 누군데요? 그게 아직도 제가 미치겠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클리닉 건물 CCTV를 다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젯밤 제 클리닉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다고요? 네. 복도 CCTV에는 저 혼자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와서 텅 빈 허공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는 모습만 찍혀 있었고, 다시 진료실로 들어가서 제 손으로 제가 직접 차트에 빨간 펜으로 글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이 직접 쓰셨다고요? 네. 저는 분명히 서리를 받고 그 찐득한 바닐라 냄새를 맡았고 구두 소리를 들었는데 모든 게 저의 환상이었던 거예요. 민지 씨의 그 기괴한 상태와 서리의 존재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인 광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무의식까지 전염시켜버린 거죠. 와, 진짜 소름이 쫙 돋네요. 물리적인 폭력 없이 사람의 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심지어 그걸 지켜보던 전문가의 정신까지 오염시켜버리다니. 네. 형사들은 민지 씨가 지독한 스토커였고 저는 환자의 망상에 전이된 정신나간 의사 취급을 했어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는데 억울함과 공포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그때 조사를 끝내고 나가던 서리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진짜 설이요? 네. 저를 지나치면서 아주 살짝 멈칫하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제 귓가에 입을 바짝 가져다 댔는데 아까 형사 앞에서 울고불고 하던 그 불쌍한 목소리가 아니라 제 환상 속에서 들렸던 그 소름 끼치도록 예쁘고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뭐라고 속삭였나요? 선생님, 제 연기 어땠어요? 완벽했죠?
불쌍한 우리 민지, 이제 껍데기만 남아서 재미 없어졌는데 다음엔 선생님 차례로 할까요? 선생님 차례로 할까요? 그 말을 남기고 킥킥 웃으면서 멀어지는데 분명히 어젯밤 환상 속에서 맡았던 그 지독하고 찐득한 바닐라 향수 냄새가 훅 끼치더라고요. 환상이 아니었어요. 그 악마는 진짜로 존재했고 완벽하게 세상을 속이고 자기 사냥꾼을 다 파먹은 뒤에 다음 사냥꾼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지 씨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민지 씨는 그 후로 국립폐쇄병동으로 완전히 이송됐어요. 지금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하루 종일 바닐라 향수를 찾으면서 서리의 목소리로 콧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클리닉을 몇 달 동안 닫아야 했고 이 진료 기록은 영원히 서랍 깊은 곳에 봉인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습한 날이면 여전히 제 방 구석 어딘가에서 그 찐득찐득한 바닐라 냄새가 스며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 속에 제가 짓고 있는 미소가 제 것인지 아니면 제 안에 몰래 자라고 있는 서리의 미소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요. 밤기록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곁에도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척하며 다가오는 바닐라 향이 나는 누군가가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전합니까? 오늘 밤기록 여기까지입니다. 한지훈 선생님, 오늘 힘든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다들.